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그 형사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언제쯤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고 현장에 이제 뭐 물론 사고가 안 나면 거의 90% 이상은 112 신고가 돼서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사고 경위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잘 아셔야 될 것이 교통사고 나면은 현장에 다 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경찰관이. 그러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경찰관이 왔다 가는 것만으로 이게 사고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신고된 거 아닙니다. 현장에 출동한 거예요. 사건 처리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경찰관이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그 관할 경찰서에 사고 조사계에서 사고 처리를 해야만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현장에 나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 경찰관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에 보험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자한테랑.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장에서. 물론 큰 사고가 아닌 경우죠. 그러면 대다수는 뭐 보험 처리해야죠. 그러면 두 분이 보험 처리하시고 서로 인적사항 교류하시고 병원에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보내버려요. 이것은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려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이첩이 돼서 사고 조사계에서 조서를 꾸며야만이 이때가 사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 진단이 나오고 또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를 하고 나서 한 2, 3주 지나면 검찰에도 송치가 되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요. 네. 그 교통사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그 어떤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참 중요한 건데요. 김 PD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그 경찰에 그 출두해서 조사받는 자체로도 그 좀 사람들이 좀 위축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 이제 가해자한테 그럽니다. 이거 형사합의가 필요한 건데 그 합의를 해서 빨리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합의서가 안 붙으면 굉장히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할 시점은 3번 있어요. 3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피해자하고 합의할 시점은 첫 번째로 경찰서에 사건이 조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시기가 한 2, 3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가 안 돼도 검찰로 송치되거든요. 검찰로 넘어가서도 한 번 또 시간이 있어요. 합의할 시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도 합의가 안 된다. 서로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서로 생각이 틀려서 안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 기소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합의할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무조건 조사하는데 합의서가 붙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합의서가 붙으면 좋지요, 물론.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할 때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으니까 뭐 불구속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합의하세요. 그때는 경찰관이 얘기한 것보다는 좀 압력이 더 가는 거죠. 검찰에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유리해집니다. 이건 그냥 검찰에서 가해자한테 합의하라고 종용을 한다는 것은 압박이죠. 이런 경우에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는 타이밍이 서로 틀려요. 가해자는 빨리 하려고 그러죠. 피해자는 느긋하게 하면 됩니다.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좀 틀려요. 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피해자는 조금 천천히 해도 합의는 꼭 필요한 것이니 이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망사고나 중상해나 음주나 뺑소니나 이런 12대 중과실에 걸려 있을 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가해자의 생각과 피해자의 생각이 틀리니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를 다 놓고 보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피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늦추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프라이스를 높여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받겠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판기일이 잡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소가 되면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뭐 공탁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판사님이 시간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재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가능하면 좀 천천히 관망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합의금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 500만 원 못 준다. 나 200만 원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 줄 여력이 없으니까 나 그럼 200만 원 공탁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아이고 200만 원 잘못하면 200만 원도 못 받으니까 빨리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덜커덕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늦게 갖고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시간이 검찰 조사 시간, 검찰에서 기소하는 시간, 공판기일 이런 거 생각하면 한 2, 3개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해자를 압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해자는 힘들어져요.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 타이밍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밍에 대해서 형사합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어떤 대상인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